안녕하세요. 삼성동에서 부동산 하는 언니들 3번입니다. 지난주 로또 1등이 무려 상금이 22억이었다고 하던데 그거 생기면 뭐 하실 거예요? 우선 상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데 당연히 저는 건물을 투자를 이제 도와드리는 입장이 있다 보니 건물을 살 것 같아요. 공투? 저도 로또 당첨돼서 현금 20억 생기면 바로 건물 투자 할 것 같은데요. 네. 저라면 어떤 건물 살 건지 한번 바로 소개를 해볼게요. 매각 사례고요. 위치는 신사동에 있고 신구초등학교 바로 아래 라인에 있는 건물이에요. 22년도 5월 달에 28억 5천에 매각이 됐고 평당 가격으로는 4,900만 원 수준입니다. 대지는 58.11평, 연면적은 117.4평이고요. 지하 1층서부터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3호선 압구정역이고요. 제가 봤을 때 왜 저라면 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일단 볼륨대가 30억 미만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접근하기에 부담이 없는 볼륨대고 평당 가격으로 생각했을 때도 4,900대, 특히나 22년도에 팔렸으니까 그때 5천 미만으로 건물 매입한다는 거는 정말 싸게 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왜냐하면 인근으로 주변 매각 사례들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 이 아래쪽들이 사실은 다 다가구촌이 좀 몰려 있는 곳이고 팔린 것들 보면 이렇게 가격들이 은근히 높아요. 그런데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싼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저도 상당히 저렴하다고 그쵸. 느끼거든요. 볼륨과 위치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그러니까 30억 미만이고 네, 30억 평당가도 미만이고. 너무 싸고 네. 입지도 물론 괜찮고. 안쪽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 네, 안쪽에 맞아요. 위치해 있고 이게 보면은 막다른 골목길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음. 계시는데 저기까지면은 충분히 그래도 임대는 들어올 수 그럴 수 있는 위치. 위치예요. 네, 그리고 지금 네. 보니까 사무실이 들어와 있긴 하네요. 맞아요. 1층에 네. 법률사무소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약간 건물도 귀엽고 저는 우선 네. 대지 평수도 너무 작지 않아서 사실 음. 좋은 것 같아요. 58평 정도면 60평 가까이 되니까. 네, 맞아. 60평 가까이 되니까 물론 나중에 신축이나 이런 게 하는데 뭐 민원이나 이런 제한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 대지 평수에 저 가격이면 담아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진짜 저라도 네. 돈 있으면 바로 담을 담아야 것 될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약 한 18억 넘게 대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매가가 28억 5천에 매입을 하셨으니까 한 15억 정도? 네, 네. 그래서 절반 이상 대출 받으셔서 매입을 좀 잘 하신 것 같고 신사동에 진짜 많이 싼 가격으로 정말 접근하기 좋은 볼륨대 건물을 잘 매입하신 사례 같습니다. 저는 구이동 80-63번지를 좀 눈여겨봤었는데요. 네. 매매가는 28억 3천에 이제 매각이 됐고요. 평당 4,600만 원, 그리고 대지 평수가 61평, 연면적은 45평, 그리고 여기가 제3종 주거지역이고 여기 다 명도되는 조건과 대로변이라는 사실 장점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 탑감 가격이 39억 정도 나왔거든요. 38, 9억 되게 정도. 높게 나왔네요. 네, 맞아요. 높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거 거의 나오자마자 바로 팔렸었거든요. 평당 4천대고 28억이면은 신축으로 4억을 보시는 분들이 많겠다. 그래서 우선 한 2년 정도는 보유하고 있다가 낮으면 한 30억 중반대에 신축 부지로 팔 수 있지 않을까? 금리가 조금 더 낮아지고 신축에 대한 수요가 다시 높아지면 충분히 4억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네. 나중에 신축 부지로 팔기에는 좀 괜찮은 금액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가격적인 네. 볼륨대하고 평당가도 굉장히 접근하기가 좋은 것 맞아요. 같고 바로 앞에 횡단보도도 있어서 맞아요. 사람들 눈에도 잘 띄고 오고 네. 가고 되게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그 신사동과 비교를 하자면 위치 자체가 사실 많이 다르긴 합니다. 신사동은 조금 더 오래 가지고 갈 물건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갔다가 이제 시세 차익을 낼 것 같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에 대한 수요가 조금 다시 올라올 때 매각을 하면은 좀 시세 차익을 빠른 시일 내에 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었던 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빠르게 팔렸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20억이 있다면 뭐를 살까를 사실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둘 다 이제 공통적으로 맞아요. 저희가 중개한 사례긴 하지만 맞아요. 네. 의사합치가 된 저희가 구이동 건물이었습니다. 올해 초에 잔금한 건물인데 매매가는 40억에 거래됐고요. 대지는 44.59평, 그리고 연면적은 137.61평이고 규모는 지하 1층서부터 지상 5층 규모입니다. 구역 1번 출구랑 매우 가까워요. 상권이 되게 활발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먹자 라인이 이렇게 맞아요. 쫙 펼쳐져 있습니다. 네네. 도로도 넓고. 저희가 둘 다 진짜 이거를 돈 있으면 매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이제 주변에 이제 다른 중개사님들 빌딩 하시는 분들도 아 저거 진짜 잘 잘 팔았더라, 샀다고. 잘 샀다 막 이렇게 얘기해 준 건물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어떤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일단 역에서 거의 네. 한 뭐 2, 3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 네. 또 앞에 도로가 10m니까 굉장히 또 넓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도 좋고 네모 반듯하게 땅 맞아요. 모양이 이쁘잖아요. 역 근처인데 2호선이라서 저는 사실 마음에 들고 2호선. 네, 2호선이라서 사실 상당히 마음에 들고 음. 구이동 주변에 사실 개발 계획들도 워낙 많이 잡혀져 음.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모 반듯한데 저희가 잘생긴 건물이라고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도 되게 잘생겼고 상권 자체가 권리금도 잘 형성돼 있어가지고 네, 네. 임대료도 잘 맞춰질 수 있는 그런 건물 중에 하나라서 매입을 해놓고서는 좀 오래 가져갈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 게, 그러니까 네. 네모 반듯하게 그리고 연면적 깎임 없이 그래도 맞아요. 이렇게 잘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네. 뭘 맞추기에도 공간 활용도가 좋으니까 맞아요. 임차 수요를 또- 반영하기에 되게 유리한 또 물리적인 형태를 갖고 맞아요. 있어서 굉장히 탐나는 건물입니다. 솔직히 저 정도 위치에 저 정도 볼륨이 있는 건물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저희도 이제 2013년부터 쭉 이제 문고영님은 하셨고 저도 이제 9년 차로 하고 있는데 저 볼륨 때 현재 매입하기는 사실 되게 어려웠었고 네. 그래도 저렇게 매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매도자가 조금 급한 상황에 음. 있어서 매수자가 조금 더 맞아요. 메리트를 가지고 매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음. 저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입니다. 그 운도 또 되게 중요했고 좋은 어떤 맞아요. 물리적인 건물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음.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권리관계들이 얽혀 맞아요. 있었던 것도 잘 풀어주셔가지고 매입하신 분이 또 이렇게 잘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분도 한 20억 가까이 이제 빌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출 비율이 50% 정도 되는 건 사실 그렇게 많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건물 시장에서는 한 50% 정도 받는 걸 좀 보수적으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20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40억대를 사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한 높은 네, 훨씬 더 금액대를 높은 사시는 경향이 맞아요. 많으니까. 네, 많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매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40억대 건물로 봤을 때는 이만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충분히 잘 매입한 사례고 좋아요. 네, 진짜 네, 좋아요.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다음 건물은요, 이제 그 광화문에 있는 건물인데요. 매매 가격이 73억, 그리고 평수 대지 면적은 31.79평, 연면적은 220.27평, 일반 상업지에 있는 건물입니다. 임대 수익이 2,970만 원 정도 나와서 이게 작년 23년 5월 달에 매각이 됐는데요. 그때 수익률로 했을 때는 5.57% 정도 나오는 건물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좀 탐나지 않았어요, 우리? 그러니까 광화문 대로변에 건물이 맞아. 거의 대형 빌딩 위주로밖에 없잖아요. 근데 맞아. 저렇게 조그맣게 있는 것도 그렇고 저게 눈에 되게 잘 띄는 위치고 맞아요. 정말 사고 싶은 위치에 있죠. 저거 모르는 광화문 맞아. 직장인도 없을 없어요. 거예요. 네, 맞아요. 없어요. 이거 바로 입지 깡패 중에 하나 아닐까? 그쵸. 네. 정말. 정말 이거가 좀 나왔을 때 되게 음. 이슈가 많았었는데 맞아요. 왜 저렇게 팔았냐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상속 문제로 있어가지고 저 가격에 사실 매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거 말고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는 해요. 향후 이거는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피스텔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그러면 저게 그럼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하고 사실 이제 상가를 받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저 가격이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쵸. 가격적으로는 너무 괜찮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산 건물이 뭐 수용된다고, 맞아요. 없어진다고, 뭐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좀 예민하신 분들은 네.
조금은 꺼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도 사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죠. 저도 내가 한 건물이 만약에 부셔지고 새로 이렇게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꺼림직하긴 하죠. 근데 이제 저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보상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입지에 오피스텔이랑 상가를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너무 좋죠. 네, 뭐 한두 개를 받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충분한 금액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우선은 그게 언제 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래도 충분한 임대 수익이 사실 나오니까 저는 가지고 있을 법한 건물이다. 그쵸. 임대 수준이 좋으니까 그 맞아요. 수익률이 좋은 건물이 요새 거의 너무 없잖아요. 저 가격으로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수익률 5.57%입니다. 높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이 20억으로 73억 건물을 사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기 제가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채권 채굴 포함해서 66억을 빌리셨더라고요. 많이 빌리셨네요. 네, 근데 이제 66억이면 실제로 빌린 금액이 55억 정도 되고 뭐 취득록세 하다 보면은 한 20억 정도를 그러겠네요. 주고 매입을 하신 건 맞습니다. 충분히 수익이 나오고 보상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저 같아도 매입을 할 것 같다, 추천을 드릴 것 같다라고 했던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매각 사례로 소개를 드릴 것이 역삼동에 있는 건물인데요. 87억에 매각이 됐고요. 평당 수준으로는 1억 4,181만 원이에요. 대지는 61.35평, 네. 연면적으로는 122.15평, 규모는 지하 2층서부터 지상 2층 규모입니다. 그리고 네.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네. 2호선 역삼역 이 4번 출구 이쪽 길로 쭉 올라가시다 보면 여기 다 먹자 라인이거든요. 여기 점심시간, 저녁시간 엄청나게 많은 직장인들이 밥 먹으러 지나다니는 곳인데 거기 그 라인에 바로 도로변에 접해 있는 건물이고 네네. 그래서 이게 겉으로 이렇게 보면 이거 우리 그때 진짜라고 맞아요. 가서 그때, 먹었어요. 네, 가서 이렇게 봤었던 쌀국수 집이 있고 맞아요. 여기 이렇게 왼편에 스페이스 V랑 뭐 마크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 건물 같이 있는 거예요. 집사가 보기에는요 어떤 것 같아요, 가격? 가격은 상당히 저렴해요. 그쵸, 진짜 싸죠. 네. 다만 이제 신축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네. 신축 비용을 같이 이제 넣어야 되고 지금 매입하시는 분은 신축을 또 고려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왠지 들기는 그럴 합니다. 것 같아요. 네. 네. 또 분짜라봄이 워낙 오래 있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좀 임대를 명도도 가능한 시점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하거든요. 이게 조금 오래된 케이스긴 한데 바로 오른쪽 건데 네. 그때 20년인데도 평당 1억 4천에 팔렸어요. 그래서 맞아요. 앞서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가격적으로는 정말 싸게 산 케이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 아마 신축하면은 좀 더 많이 올라갈 거고 또 그에 맞게 여기 좀 수요가 좀 많으니까 그런 걸로 좀 맞추면 또 임대 수익을 또 많이 또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건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임대를 다시 놔도 되고 아니면 신축을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궁극적인 방향은 이거는 신축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신축 건물이 여기선 또 훨씬 더 임대 수요가 많이 더 인기가 있으니까. 네. 근데 다만 저는 주차장을 어떻게 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거를 연구를 잘해야 되겠네요. 연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면 여기가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다 갔다 맞아요. 하는 도로라서. 하지만 그래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충분히 예쁜 신축 건물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현금 금액대가 20억에서 30억대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가 다르냐, 담보가 있냐 없냐, 뭐 어느 정도를 커버를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건물들이 좀 맞아요. 많이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제 확실히 10억대보다는 훨씬 더 선택의 폭이 선택지가 많이 넓어지는 거를 저희가 조금은 같이 체험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네. 어떠세요? 훨씬 좀 더 네. 이렇게 보는 방면이 좀 다양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네. 네. 그래서 물리적인 규모뿐만이 아니라 뭐 입지적인 조건들도 좀 더 선택의 여지가 네. 좋아졌던 것 같아요. 우선 로또 1등이 되고 봐야겠어요. 아, 그러게요. 언제쯤 되려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현금 20억 로또 당첨됐을 때 건물을 산다면 어떤 건물들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각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저희들이 소개를 해봤는데요. 건물을 매입하시는데 이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